이른 아침, 누구보다 왁자지껄한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숙 씨인데요. 눈 뜨자마자 녀석들의 물부터 챙깁니다. 물 많이 먹어요. 겨울에도 안 먹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똑같이 먹어요. 현재 300여 마리의 유기견과 동거 중인 은숙 씨. 처음에는 구조한 애들 22마리,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들 15마리에서 37으로 시작했어요. 2016년도에.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연락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불쌍한 애들이 있는데 구조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다, 받아주시오.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5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들어오던 애들, 개인이 뜬장에서 막 키우다가 개장수한테 팔려고 하는 애들, 동네에서 학대 방치되다가 그런 애들, 갖다 버리는 사람들, 이래저래 해서 애들 늘었죠. 밀어봐. 은숙 씨는 자신보다 강아지들을 늘 더 챙기는데요. 개인한테 투자하시는 것, 최소한의 것들도 다 포기하시면서 정말 한 개인이 사랑을 듬뿍 이렇게 쏟으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수석님은 그걸 하고 계셔서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유기견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사랑을 주고 쓰다듬어 줘도 300대 1이잖아요. 쟤네들은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정말로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 가족의 일원으로 가서 사랑받고 사는 게 좋은 건데.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300여 강아지들을 돌보는 강아지 엄마 은숙 씨와 엄마 바라기 유기견들의 더불어 사는 세상,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분이 어머님 같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너무 들이대는데? 안녕. 와, 아니 지금 강아지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큰 애들이 250마리요. 큰 아이들은 250마리고, 예. 작은 아이들은요? 뭐 전부 하면 300마리 돼요. 300마리요? 예. 와, 지금 우리 강아지들이 격하게 환영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안쪽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와, 이 300마리가 와 지금 이곳에 있대요, 원장님. 와,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은숙 씨만의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 저희 들어오면서도 봤지만 지금 막 대형견도 있고 우리 작은 아이도 있고 다 합쳐서 지금 3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넓은 이 곳을 우리 어머님 혼자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주로 저 혼자 운영해요. 주로 혼자 해요. 그리고 석 달 전부터 7년 동안 저 혼자 운영했는데, 한 마리 보살피는 일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데 수백 마리를 홀로 감당했던 은숙 씨. 한계치를 넘어서서 알바 자원봉사 오시는 동물 사랑하는 분을 자원봉사 오셨는데 알바 하라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투 잡을 때 그분이 다른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와서 알바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본업 하시고, 그래서 낮에 와서 좀 도와주고 가고. 지금 아까 보셨죠, 그 남자분 야간 알바 월수금 들어오셔. 월수금. 아니 근데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을 사비로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죠. 어? 제가 줘요. 사비를? 그래서 그분들 임금 낼 때가 되면 그냥 며칠을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아니 그건 어디서 충당을 해요? 우리는 초창기에는 제가 야간 식당 일을 다녔어요. 4년을 했어요. 차료값 번다고. 유기견 사설 보호시설은
대부분 재정이 어려운데요. 그 때문에 부가적인 경제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운영을 했고 제가 통신 사업자를 했어요. 통신 사업자, 인터넷 판매. 그래서 해마다 뭐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뭐 돈 되는 건 다 팔아요. 그렇게 충당했고 동물단체나 또 봉사자님들 해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든든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는데 십시일반이에요. 뭐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십시일반. 커피 한 잔값 월 10,000원 후원해 주시면 애들이 굶지 않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살 수 있고 물도 먹고 사료도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 커피 한 잔값 후원해 주세요. 계속 홍보를 해요. 그럼 그 후원으로 여기 계신 그 알바생분들 그 비용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강아지 사료, 병원비, 여기 또 전기 돌아가니까 전기세며 구조 차량 운영비, 또 견사 보수비, 시설비, 용역비. 우리 이 넓은 견사를 하루에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지나고 새벽까지 줘요. 300마리를 끼니마다 챙긴다는 것.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요. 게다가 한 마리 한 마리 건강까지 살펴야 하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가 있잖아요. 그 300마리는 지금 그냥 어떻게 뭐 찾아가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유 구조 못해요. 우리 구조 못한다고 선언했는데 와서 네. 버려요. 여기까지 와서 버리세요? 여기 굉장히 산이거든요. 깊숙한 산. 와서 버리고요. 예를 들면 네. 요만한 캔넬에 네. 치와와 1kg짜리 그다음에 요크셔 테리아 2kg짜리 캔넬째 와서 살포시 놓고 가요. 어머. 그리고 대형견은 어느 날 보면 배회하는 애들 있어요. 누런애, 하얀애. 네. 배회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동네나 이런 주변에서 키우다가 뭐 개장수한테 팔려가는데 여기 좀 보호소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 또 15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조자들이 제발 얘 구조해서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서 애들 보면은 마음이 약해서 거절 못하고 그냥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버림받을 생명체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받은 녀석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품어줘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보호소가 있고 사설보호소예요. 사설보호소가 있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나라는 15호소. 15호소가 있는데 그게 몇 개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 돼요? 15호소는 시마다 있고요. 심하다. 사설보호소는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아니 대전에는 몇 개 있어요? 대전에는 서너 개 돼요. 서너 개? 근데 대형견 보호소는 우리예요. 그럼 대전에서는 사설보호소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죠. 여기가?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뜻이 있을 거예요. 네.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4군데 5군데 되면 어떤 그 친목 모임이라든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뭐 그런 건 하죠. 없어요? 소장님들끼리. 소장님들끼리? 근데 자기 보호소 운영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어. 남을 돌아보고 할 여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지금 우리 또 소장님의 인생 이야기도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그럼 지금 결혼은 안 하신 거예요? 미혼입니다. 그럼 이 강아지들 때문에? 원래 미혼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강아지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신학대학을 제가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2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오로지 목회의 뜻이 있고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외국 나가서 이방인들 영혼 구원하는 사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달라고 그 기도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결국 그게 성사가 안 되고 전도사로 마쳤어요 그냥.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지. 강아지 때문에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유기견 보호센터를 하시게 된 거예요? 20년 전도사 사역하다가 너무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힘들어. 소진이 되고 힘들어. 영육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실어 내려왔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본집이고. 아 여기 대전이 여기가 여기. 고향이세요? 네. 제가 여기에요. 여기가 본집. 근데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어. 옛날에 이 자리가 과수원 자리예요. 가서. 그리고 젖소도 키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시골에서 음. 수박하게 농사 짓고 사는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왔더니 요만한 애들 저 몽실몽실한 애들 뱉고 3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 사러 다니고 애들 산책시키고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쉬러 왔는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됐고 내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얘네들 사료 사러 동물약품 거기 사료 취급하는데 대리점에 갔는데 사료 뭐 한 15포 싣고 나오니까 옆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뭐 사료 이렇게 많이 사갖고 다녀서 우리 집에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었는데 명함을 딱 주는데 무슨 목장 육견. 육견이 뭐예요? 개 키워가지고 개고기로 넘기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왕시사면 하셔야지 왜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는 다 넘기고 처분하고 안 할 겁니다. 이래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따라가서 그날부터 2달을 쫓아다녔어요. 왜? 가서 애들 눈망울을 딱 봤는데 네. 제가 들어가니까 네. 그 뜬장에서 썩은 빨간 김치밥 식당에서 의도다가 삽으로 막 퍼줘요. 썩은 밥을. 그 개들은 그것도 맛있다고 먹어요? 그걸 먹어요. 애들이 물도 없고 그냥 뜬장 위에서 올려서 밑에 배설물은 막 몇 년 묵은 배설물은 쌓여. 안타깝다고 모두가 나서진 않죠. 하지만 그 순간 은숙 씨는 확신에 찬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2달을 삽바 싸움해서 값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서 밥 주고 22마리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는 강아지 다요? 예, 다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올 때 2달을 저는 보호할 마음도 없고 그냥 어디 위탁처나 전국에 사설보호소 위탁처나 호텔에 가는 데를 전국을 다 뒤져서 알아봤어요. 22마리 받아줄 곳이 없어요. 더더구나 큰 애들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유 좀만 데리고 있다 입양 보낼 테니까 좀 땅도 있는데 좀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동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2마리를 캔넬에서 넣어가지고 싹 들어와서 여기 그냥 논밭이었어. 논밭.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아지들이. 감나무 밑에다 그냥 말뚝 박아서 계집 하나 갖다 놓고 쭈르륵 빙 둘러서 22마리 있는 거예요. SNS 카카오 스토리야 뭔지도 모르고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애들 사료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카카오 스토리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고 인스타 그때 알바 다니잖아요. 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인스타 그때 이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애들 22마리 구조해서 들어왔는데 입양도 보내야 되고 얘네들 병원 내려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구조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사료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쉼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지난 세월 동안 참 고비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아요 솔직히. 유기견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몸보다 힘든 건 사실 마음입니다. 내가 얘네들 보호자로서 이 책임을 짊어지고 가면서 과연 이 애들이 행복할까? 이 보호소에서 갇혀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어서 나가거나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입양이 돼서 좋은 가족 찾아서 반려견으로서 찾아서 가는 경우는 그게 그렇게 드물고 그럼 저렇게 보호소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사는 이 애들이 행복할까? 그게 의문이에요 늘. 그러실 것 같은데. 놓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은숙 씨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유기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쉼터 곳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견사를 다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대단하시다. 여기 있는 견사를 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눈썰미가 있어서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인데 목수일도 이렇게 남이 하는 거 보면 그대로 해요. 펜스도 하는 거 하루 한 번 보더니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견사 아버지가 펜스 둘러주고 파레트 경운기 끌고 가서 어디 굴러다니는 경운기 주워다가
파레트로 계집 지어주고 전기 판넬 넣어주고. 그럼 그렇게 지어주신 아버님은 어디 지금 계세요 지금? 왜 같이 살다가 네. 3년 전에 쓰러졌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아픈 부모님을 두고 삶의 절반 이상을 유기견을 위해 사는 게 맞나 싶지만 운명 같은 이 삶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또 저녁 얘기를 들어가는 게 시간이니까. 2탄으로 준비합시다. 그럼 저희 저녁 시간이니까 네. 그럼 식당으로 네, 가서 그렇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네. 식당에 전화를 해. 자, 우리 소장님의 추천 맛집. 오, 야, 오, 맛있는 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 강아지들 돌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은 있으세요? 전에는 하루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어요? 그냥 한 끼도 어쩌다 보면 그냥 걸릴 때가 많아요. 배고파서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 후원자님들이 봉사자님들이 아시고 빵도 보내주시고 뭐 라면도 보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요기하라고 떡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네,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지만 그냥 그걸로 때우시는 거예요? 거의 뭐 못해요. 거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충 먹잖아요 또. 그냥 네. 머릿속에는 온 강아지. 댕댕이들로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단하시다. 나 지금 아까 들은 얘기가 300마리 이름 다 네. 알고 계신다면 얼굴 제가 딱 보면 지어줬어요. 아니 난 아까 보니까 걔가 똑같은데 어떻게 얼굴이 다 틀려요 걔도? 고기, 짬뽕이, 짜장 짬뽕. 살구, 떡국이, 앵두, 수박. 그다음에 뭐 그리고 또 찬송이, 찬양이, 뭐 믿음이. 강아지 엄마 은숙 씨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그래도 뭐 먹는 거 이가 아파서 요새 못 먹어요. 이거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지금 밀리암이라고 리트리버 레브라도 입양간에 걔도 7개월 때 견주가 와서 직접 버리고 맡기고 가네요. 견사 들어갔을 때 얘가 반갑다고 그냥 탁 들이받아 여기 깨졌어요. 어머, 이가 주저앉았어요. 개 머리에 부딪혀서 네, 깨졌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신의 건강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또 제대로 된 영양분이 또 섭취를 못하니까 또 잇몸이 또. 예. 네. 자, 그 우선 이제 아유. 우리가 또 이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자, 빨리 식사. 배고프시겠다. 아, 이거 오늘 첫 끼예요? 빨리 아침에 네. 간단하게 밥 안 먹고 네. 그 추석 때 누가 봉사자님이 와서 먹으라고 주고 간 떡 좀 먹고 말았어요. 이거 뭐 아직 더 있어야죠. 그럼 오늘 제대로 된 첫 끼시네요. 어? 지금? 끼니를 제때 제대로 때우는 것조차 은숙 씨에겐 힘든 일입니다. 아니 얼마나 아프시길래 지금? 50원. 아니 어금니로 못 씹으신 거예요? 양쪽 어금니가 다 아파요. 어머, 썩어서 그런가 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힘들어요. 아니 그럼 씻기만 해도 딱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파요. 아우. 물 많아서 미지근하게 드세요. 그거 물만 먹어요. 참 힘들었을 그동안의 삶. 그런 은숙 씨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좀 후원이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도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후원도 좀 많이 그래서 주고. 저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를 우리가 운영되는 쉼터인데, 물론 이제 시흥쉼터 같은 경우에 특징은 너무 힘들 고비 때마다 독지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 오. 월 1만 원에 커피 한 잔 값 후원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시일반 소액 기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진짜 커피 한 잔도 요즘에 4,805원이에요. 2잔 참으셨다가 진짜 저희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행복비나리로 꼭 좀 연락 주세요. 아니면 후원보다
그것보다는 나는 사료를 좀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사료 후원도 좋고요. 봉사 후원도 좋고요. 요거 후원도 좋고요. 커피 한 잔값, 뭔가 2잔값 모으시면 돼요. 아, 진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마리의 지금 강아지들이 눈을 똥말똥말 뜨고 말똥말똥이죠. 말똥말똥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적은 물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정성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진짜 오늘 따뜻한 저녁 한 끼 드시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 진짜 우리 300마리의 우리 댕댕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신의 인생 일부분을 바쳐서 누군가의 삶을 채워주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녀의 인생은 응원받기에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 밝아온 아침. 은숙 씨와 강아지들의 하루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눈곱이나 제대로 떼었을까? 은숙 씨는 항상 자신보다 강아지들이 먼저입니다. 잘 잤어? 여보라, 밥 먹어. 여보라, 밥 먹어라. 밥 먹어. 자, 밥 먹고 놀아. 여보라, 물 먹어. 강아지들을 위해서 매일 신선한 물도 제공하는데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아니 애들 물 먹는 것도 장난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요. 물 많이 먹어요. 겨울에도 안 먹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똑같이 먹어요. 여보라, 짖지 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기상시간은 사실은 따로 없어요. 여기는 24시간 늘 긴장 속에 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쭉 견사를 한 바퀴 돌아요. 아랫견사, 합사견사, 윗견사 쭉 한 바퀴 돌고 밤새 애들이 울탈한지 아픈 애는 없는지 왕따당해서 괴롭게 그러게 지내는 애는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요. 그러면 항상 밥하고 물 주고 견사 청소하기 전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 처리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비록 없는 형편이지만 아픈 강아지들을 위해 챙겨야 할 일도 많은데요. 이렇게 숨겨줘야 돼요. 그냥 약만 주면 안 먹죠. 안 먹어요. 이렇게 싸서 줘야 돼. 이렇게 또 숨겨줘야 돼. 약 먹자. 좋아요. 어느 때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다 구조돼서 쉼터 들어와서 너무나도 밝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또 잘 케어하다가 아픈 애들 치료해주고 케어드리고 있다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인연이 돼서 입양 나가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모로 어렵지만 은숙 씨는 언제나 강아지들에게 정을 나눠줍니다. 저리 가, 니들 저리 가. 최선을 다해서 해요 끝까지. 그래도 가는 애는 가더라고요. 자연사 하는 애들도 있고 기억나는 애가 이제 가을이라고 유기견 생활 하다가 구조돼서 여기 와서 걔가 굉장히 사람을 경계를 하고 무서워했어요. 6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작년
겨울인가 내가 글을 올렸어요. 한번 인스타에. 하그라 너 행복하니? 그러고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글 올리고 나서 봄에 갔어요. 병이 들어서 버림받은 애들 중에 간 애가 있어. 럭키라고. 아니 골드라고.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여기다 버렸어요. 누가. 근데 병원 데려갔더니 심장사상증 뭐 1차 병원에서 사기에다가 심장 비대에다가 폐가 굳어가지고 석회화가 돼서 아주 중병이더라고요. 얘를 살려보려고 글을 올리고 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 불쌍하다 해서 모금도 해주고 해서 심장사상증 치료해줬고 폐 치료하다가 갔어요. 병원에 올려보냈는데 병원에서 죽어서 사체로 왔어요. 그 전에 보호소 운영하기 전에 운영할 때 식당을 4년을 다녔어요. 사료국 본다고. 그래서 조금 요즘 어렵고 해서 좀 알바 좀 다시 해볼까 해서 알아보러 가는 중이에요. 참 부지런한 삶입니다. 지칠 법도 하건만 쉴 틈도 없이 사는 은숙 씨. 이러한 삶이 고달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아지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들의 안락함을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말이죠. 강아지를 하루 종일 밥 주고 돌보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직업을 선택할 일이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하는 이제 알바를 선택해서 애들 새료값이나마 벌려고 나가기 시작했죠. 비록 몸은 힘들어도 강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이 그릇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김하고 간장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요? 네, 그냥 김하고 간장. 그런데 사실 은숙 씨 건강도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인데요. 2년 전부터는 이제 알바를 하게 됐고 1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 났거든요. 알바를 좀 쉬었죠. 그때부터. 그러다 지금은 이제 또 하려고요.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틈틈이. 예, 틈틈이 하면 조금 애들 사료값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저희 집에 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사료값하고 개 유지비라도 지금 감당한다고 와서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대단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진짜 저도 이렇게 한 마리 개를 가지고도 하루도 집을 못 비우고 막 진짜 힘들은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많은 개를 그렇게 유기견을 그렇게 감싸고 거두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하여튼. 시작도 어렵고 끝맺음도 어려운 일. 오늘도 은숙 씨는 그 힘든 일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살림을 하고 있구나 이놈들 여기서. 응? 옷은 어디 귀신같이 꺼내서 난리를 치는지 몰라. 속은 부글부글해도 천진난만한 말썽을 어쩌겠습니까? 어디 식구나 적나요? 매일 버려도 쌓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해요.
300마리 대형견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해요. 주로 이제 똥의 90%는 나머지 10%는 이제 사육포대, 박스, 견세 뭐 신문지 깔아주니까 신문지 그런 종류인데 이제 박스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에서 환경과에서 잘 정리해서 모아놓으면 전화하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 모두 은숙 씨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유독 신경 쓰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이 한 먹어라. 오이야 한 먹어라. 얼른 한 먹어. 이 안에도 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불 났을 때 방에 나랑 같이 지내던 애인데 네. 입구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숨어서 안 나온 애가 지금까지 안 나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이곳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자리한 걸까요? 이후부터 은숙 씨의 속을 태웁니다. 그때는 새끼였어요. 애기였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나와서 병원에 그 화상 치료를 그 동물병원에 다 고양이 1마리까지 해서 9마리 다 받고 퇴원해서 다 이쪽 저쪽 견사로 다 들어갔는데 얘만 못 나와요. 자꾸 거기가 그 시골 옛날 구들장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요. 그 구들장 그 안에 미로와 같은.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아지들의 밥을 챙긴 후 어디론가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녀. 아이고 불 담고 계셔? 네? 여기 피디님, 아니 감독님. 오늘은 모처럼 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자, 얼른 오시오. 뭐요 이게? 죽여 죽. 아이고 자. 이거 한 번 먹으려면 많은데? 둘이 먹을게 나는. 아니 여기 또 있어. 강아지들 돌본다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모처럼 딸 노릇을 합니다. 그만. 여기 한 점만 더. 언제 한대 이빨? 못해야 아유 얼른 빨리 해야지 불편해서. 못 떴어. 응? 못 떴어. 응. 못 떴으니까 거기 뛴 거지. 여기 죽 또 있어요. 죽에. 응? 죽에 나있어. 먹어. 응? 아니 난 좀 이따 저녁 먹으러 가야 돼. 내가 이렇게나 무심했나. 부모님과 마주하고 있으니 걱정되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벗어 어떻게 그나저나 병원 빨리 가야지. 몰라. 아유. 이럴 땐 마음이 너무도 무겁기만 합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드세요. 빵도 사왔으니까, 응? 빵도 드시고. 아유 죄송하죠. 제가 요즘 잘 효도도 못하고 마음에 늘 잘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사니까 마음이 안 좋죠 늘.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좀 하는데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뿐이죠 늘. 돼지는 그냥 있어? 돼지? 응. 그냥 있지 애들. 아래? 응. 다 튀었다며? 위를 철거했어 위. 위에 다? 위를 철거해서 좁혔어. 아이고 너 변했다 많이. 늙고 변하고. 딸의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은 더 착잡하기만 한데요. 개 키워서 저렇게 늙었어.
돼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 아이고. 어머님 개 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 따님은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지. 음.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그 정도다. 왜 그렇게 됐어? 은숙 씨라고 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일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키우다가 어려우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이 못해서 받아주고 그래야 그렇게 많이 커지는 게. 딱게 듣고서 부모로서 말려도 안 되고. 엄마, 나 갈 테니까, 예? 얼른 잘 잡수고, 예? 그래. 아유, 빨리 병원 좀 한번 가야 되겠네. 그래. 얼굴 푼 거 봐, 정상이 아니네. 예? 갈게요. 갈게요. 잘 가. 또 잡숴요, 또 사올게요. 잘 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강아지들 곁으로 가야만 하는 이 현실이 그저 죄송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제작진과 함께 치과 병원을 찾은 그녀. 과로에 피곤하고 하니까 치아 잇몸이 다 들떠서 흔들거려요. 오금니 2개 양쪽 흔들거리고 앞니 또 아래니 흔들거려서 씹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찬물을 마셔도 너무 힘들고 치통이 심해서 약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치료차 내원했어요. 잡아주시겠어요? 앞쪽으로 보시고요. 우선 하나하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디가 제일 아파요 지금? 어금니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제일 밥을 못 먹게 하는 이가 움직이는 이가 이가 양쪽에.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빼요. 극심한 통증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가 많이 움직여서 아프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잇몸도 약해서 뭐 임플란트라든가 그런 것도 못 하고 해보세요. 그 잇몸 치료 좀 하시고 잇몸이 너무 안 좋다. 이 이빨도 움직여, 옆에 이빨도. 근데 이거 빼지 마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풍치라고 그래서 만성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잇몸 뼈가 녹아서 이가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미 이가 생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잇몸 치료해서 살릴 수 있을 상태는 아니고 이를 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빼는데 이를 빼도 문제인 것이 뼈가 좀 튼튼하면 뭐 보초를 한다든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거의 뭐 잇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일단은 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거 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본 치료가 잇몸 치료니까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좀 해서 염증기를 좀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잘 받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좀 챙겼으면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았는데요. 여기에 애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마리 넘게 키우면 요 아이들 밥은 누가 이렇게 줘요? 주로 제가 혼자 돌보고요. 평상시에. 그 아이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설보호소 아이들이 그
늘 힘든 부분이 첫 번째 사료고요. 먹는 거, 먹거리. 부족해요, 애들. 사료를 뭐 사료 창고에 쌓아놓고 지내는 쉼터가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한신이 오늘 먹이면 내일 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병원비 문제인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겠죠. 유기견 사설 보호소의 열악함을 현실 그대로 전하는 은숙 씨. 우리 같은 경우도 애들 아프면은 그냥 없어요, 제로. 근데 얘도 지금 다리 절단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그럼 그 사료 주고 물 주고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아가씨가 좀 낮에 와서 도와줘가는데 주 5일. 쉼터의 상황과 환경을 잠시나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리 하나 절단된 아이 보고 아주 가슴이 아주 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없이 그래도 그 있는 동안 좀 건강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많은 참여자들이 와서 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할 일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도 한번 그 돌아가면 그 회의를 통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의하고. 아유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힘드시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웃에 이런 분이 있기에 은숙 씨는 힘이 납니다. 이곳에도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반찬 사온 거 지금 추석 전에 사온 반찬이에요. 은숙 씨는 밥상도 없이 바닥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이거 아파서 실제로 오세요. 피곤하면 다 들떠요, 이가. 그 양쪽 어금니가 두 개가 흔들리고 앞에 앞니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거 두부 같은 거 이런 거나 먹어야 돼요 요새. 이런 일상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식사도 뭐 거의 제때 못 하시겠어요. 네,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자신은 굶기도 하고 대충 때우기도 하지만 강아지들의 끼니만큼은 철두철미합니다. 이 와중에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데요. 아버지 부채예요. 부채가 있고 은행권에 거의 90%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자 2달 안 내면 그냥 원금 상환 돌아오고 연체돼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지경의 땅인데 저도 오갈 데가 없고 애들 데리고 이만한 애들 데리고 사실 철거 명령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보호소 부지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결론은 재원 마련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여기다 밥 한 번. 먹어라. 이렇게 밥 주면 이게 저녁 몇 시까지 정도 하세요? 저녁이 아니고 우리 새벽 여기다 새벽. 새벽까지? 새벽 4시 반 5시까지. 4시 반 5시까지 네. 하셔야 돼요? 거의 날을 새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낮에 뭐 죽어도 못 일어나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고
몸과 마음을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 입양 시스템을 또 갖춰서 적재적재 사람을 배치해서 활발하게 입양도 보내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교감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 입양 보내는 보호소로 좀 보호소도 안 보호소로 하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해 사람도 부족해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고 좀 현상 유지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저 혼자 버티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힘들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죠. 깊은 밤 은숙 씨의 한숨도 깊어지기만 합니다. 300마리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항상. 이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감당이 안 돼. 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건강이 나이를 먹고 이제 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감당 못 하는 거죠. 어느 날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쓰러져도. 건강도 염려가 돼요. 네. 하루빨리 뭔가 조치가 빨리 취해야겠네요. 마음이 한편은 답답하시겠어요. 네. 이런 은숙 씨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로 동물권이 회복이 되고 생명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이런 세상이 와서 사설 유기견 보호소 하는 사람 이 보호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유기견 보호소란 자체가 없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때 누군가의 가족으로 사랑받으며 따뜻하게 지냈을 겁니다.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방치된 반려동물들. 상처투성이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을 무렵 다시 따스한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강아지 엄마 은숙 씨와 300마리 유기견은 그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당장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이들에게 진짜 봄날이 오길, 이제 정말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말해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행복 비나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그 강아지 고양이는 당신이 전부거든요. 망고 호프 망고 똘똘이 어디 갔어? 똘똘아 똘똘이 안 보이네? 똘똘아 여기 성격 좋고 사회성 좋고 사람 좋아하는 아이들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좋은 가족 찾아서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은 게 늘 바람이고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야, 여기는 우리 씩씩인데요. 유기견의 무견으로 인해서 여기서 쉼터에서 태어났는데 장애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가족을 만나서 입양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